이제 막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마케팅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저에게 문의를 남기시는 많은 대표님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걸로 효과는 좀 보고 있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냐고 들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돈을 그냥 공중에 뿌리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유튜브 채널 하나로 꾸준히 유료 고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더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마케팅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분이 대표님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었지만 혹시 대표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마케팅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마케팅 효과 있으신가요?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광고, 유튜브 쇼츠,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매출이 그대로라면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그 어떤 마케팅 교육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전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제품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닌 인식의 싸움이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브랜드를 몰랐을 땐 펩시가 더 맛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느끼고 실제 판매량도 코카콜라가 더 높습니다. 때로는 인식이 본능적인 미각마저 지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데 모든 마케팅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 플리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업은 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담당자분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인스타 광고비로 매달 수백만 원을 쓰고 있는데 정작 유입된 고객들이 구매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고에는 피부 장벽 강화 성분 3종 함유, 피부과 전문의 추천과 같은 제품 설명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내 피부 고민이 정말 해결될까인데 브랜드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업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광고비를 비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바로 자산을 만드는 데 투자하죠. 린 마케팅의 저자 앨런 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노동이 아닌 자산에서 수입을 얻듯이 마케팅에서도 자산 구축이 중요하며 이건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자본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마케팅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랜드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여기서 콘텐츠 마케팅과 일반 광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 플리지는 컨텐츠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치 있고 설득력 있는 컨텐츠로 명확한 타겟과 고객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며 수익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유도하는 마케팅 프로세스. 이건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고,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구매자의 80%는 광고보다 컨텐츠를 더 선호하고 70%는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 더 친밀감을 느끼며 60%는 컨텐츠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광고보다 컨텐츠 마케팅이 훨씬 높은 매출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어느 플랫폼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쌓느냐입니다. 유튜브든 인스타든 블로그든 중요한 건 그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만의 컨텐츠 자산이 쌓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농기구 회사 존 디어는 1895년부터 더 프로그레시브 파머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부수는 150만 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잡지는 존 디어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잡지가 최고의 플랫폼이었고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레드불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을 제작하는 미디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컨텐츠 라이센스 판매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립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처음엔 타이어 판매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던 컨텐츠였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유료 컨텐츠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플랫폼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꾸준히 가치 있는 컨텐츠를 발행하면 그 컨텐츠들이 쌓여서 자산이 됩니다.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략 없이 제작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 플리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의 전략, 제작, 배포, 측정 과정 중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제작에만 몰두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티브에만 집중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오디언스와의 연관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앨런 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 활동은 복리 이자와 같이 초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조 플리지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오디언스를 모으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후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생긴다. 세 번째 이유는 측정의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 좋아요 수 같은 즉각적인 지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마케팅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찰리 먼거의 말처럼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측정 오류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독자가 몇십만의 유튜버들 중에서도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로 성공한 분들이 꽤 드물어요. 그 구독자들은 유튜버의 콘텐츠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지 유튜버가 판매하는 상품에 흥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조회수와 구독자 수의 함정에 빠지면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제대로 된 고객을 모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문화 전문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 케빈 켈리가 제시한 1000명의 진정한 팬 개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 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 1000명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 개념은 브랜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이러한 오디언스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을 찾을 때까지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조 플리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영역을 의미하며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구체화해야 한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도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집중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 단어 하나를 심고 그 단어를 소유하는 것이 큰 성공을 가져온다. 연예인 김보성 씨가 의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대중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킨 것처럼 특정 영역에서 단어를 독점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내 오디언스는 무엇을 원하는가? 앨런 딥은 사람들이 원하는 7가지 니즈를 제시합니다. 돈과 불편함의 해소, 시간 절약과 편리함, 성욕과 연애, 지위와 명성, 안정과 마음의 평화, 여가와 오락, 그리고 자유. 이 중에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해결해줄 수 있는 니즈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니즈에 집중하고 방향성을 수립해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원하던 고객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가 되는 것이다.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것이 마케팅 성공에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는 실제로 최초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최초로 각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패드가 최초의 태블릿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되고 아마존도 최초의 온라인 서점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의 기억 속에서 최초로 각인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조 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숙제를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다. 제품 설명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는 이야기다. 독자이자 소비자가 스토리의 일부가 될 때 스토리는 힘을 가진다. 스토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초기 인류는 장작불 앞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스토리를 사용했습니다. 오디언스와의 진정성 있는 연결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1만 년이 흐른 지금 웹과 모바일,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앨런 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객이 구매를 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보여주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전부 공개해도 오히려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어지듯이 자신의 비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할 때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감을 얻어 브랜딩이 강화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콘텐츠를 풀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브랜드 스토리가 뭐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고객이 반응할까? 스토리는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의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로 각인되고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효과가 누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조 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컨텐츠가 축적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보상이 따라온다. 빌 게이츠는 컨텐츠가 왕이다 라고 말했지만 조 플리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컨텐츠가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컨텐츠라도 제대로 배포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결국 성공적인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전략. 오디언스에 대한 이해와 컨텐츠 전략 수립이 우선입니다. 둘째, 꾸준한 실행. 6개월에서 2년, 복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쌓아야 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배포.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과 채널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꾸준히 노출시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지난 8년간 100개 이상의 브랜드와 함께 진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로 각인될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업가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